너 이번에 대구로 발령 났지? 지낼 곳은 알아봤어? 친구 창식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사실 막막한 상태였기에 내심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아직 못 구했어. 왜? 라고 물었다. 우리 장모가 대구교대 근처에 원룸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서 지내는 건 어때? 창식이의 장모라면 기억이 났다. 결혼식에서 잠깐 인사를 나눈 적 있었고 창식이가 항상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부동산 알부자였다.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일찌감치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4층짜리 건물만 3채나 가지고 있다고 했던 그 장모님. 며칠 후 나는 대구로 내려갔다. 도착한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곧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라벤더 향이 은은히 퍼지는 4층짜리 건물. 깔끔하게 정돈된 30평 남짓의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라벤더 향과 함께 연한 하늘색의 땡땡이 무늬가 잔뜩 들어간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나를 반겼다. 미소가 따뜻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창식이 소개로 전화드렸던 김정태라고 합니다. 예전에 결혼식 때 인사드렸었죠. 그녀는 나를 기억한다며 반갑게 웃어 보였다. 물론 기억하죠. 창식이가 자주 이야기하던 그분 맞으시네요. 그렇게 본격적인 원룸 구경이 시작됐다. 3층 원룸은 깔끔하게 정돈된 정남향의 방으로 햇빛이 한가득 들어오는 베란다가 인상적이었다. 주방은 방과 분리되어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더했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이었다. 이 정도면 1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겠는데요. 뭐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니. 대구로 이사와 첫 출근 날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그치질 않았다. 우중충한 날씨 탓인지 내 기분도 덩달아 다운됐다. 대구에 내려온 첫날부터 이런 우울한 기분이라니 혼자 집에서 저녁 먹는 것도 처량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주나 한잔하러 가기로 했다. 건물 바로 건너편에 20평 남짓한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다. 시간을 보니 아직 이르고 비까지 와서 그런지 포장마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줌마 우동 하나 말아주시고요. 소주도 한 병이요. 석쇠 불고기도 작은 걸로 하나 주시고요. 창식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 집의 연탄 석쇠 불고기 맛이 궁금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다. 낯선 도시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혼술이 이렇게 청승맞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창식이 장모에게 연락이라도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대구에 내려온 걸 후회스러워하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으니 주문한 우동과 소주가 나왔다. 후루룩 후루룩. 우동을 반쯤 먹었을 때였다. 창밖을 보니 비는 점점 굵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석쇠 불고기를 내온 주인이 자리를 비운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정태 총각 아니야? 뒤를 돌아보니 창식이 장모님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불고기 먹으러 왔나 봐? 호호. 네, 집에 있기가 좀 따분해서 나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나도 불고기 포장해 가려고 왔어요. 그러셨군요. 여기 불고기 진짜 맛있네요. 근데 혼자 술 마시고 있으니 쓸쓸해 보이네. 그럼 사모님이 같이 마셔주시면 되죠. 사실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마침 잘 오셨어요. 이리 와서 합석하시죠. 뭐야, 정말 연락하려고 했다고? 거짓말 아니지? 네, 대구에 아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 날 생각하고 있었다니 왠지 기분이 좋은데? 호호. 앞으로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연락해요. 그녀는 웃으며 내 앞자리에 앉았다. 술은 혼자 마시면 금방 취한다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종종 한잔합시다.
그러죠. 오늘 이렇게 우연이라도 만나니 좋네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그녀와 함께 술자리를 시작하게 됐다. 혼자 외롭게 끝낼 뻔했던 밤이 갑작스레 묘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호호, 오늘 술 친구가 생겨서 좋네요. 요즘 나도 참 따분했거든요. 그녀의 말처럼 어쩐지 오늘 이 만남이 그녀에게도 나에게도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소주 3병을 비우고서야 포장마차를 나왔다. 밖에 나서니 비는 아까보다 더 굵어져 있었다. 아이고, 이거 비가 더 오네. 우산같이 쓰고 가시죠? 호호, 뭐 그렇게까지. 그래도 고마워.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하나? 그냥 헤어지기엔 좀 아쉬운데. 그녀는 어느새 살짝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갑자기 끼를 부리듯이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우산을 나란히 쓰고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묘하게 느려졌다. 나는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한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도 그 감정을 알고 있는 듯 슬며시 속삭였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으네. 그녀의 말이 진심임을 느꼈다. 그 순간 창식이 장모로만 알았던 그녀가 그저 한 사람으로 다가왔다. 우리 맥주나 한 잔 더 할까? 어때? 시계를 보니 밤 10시밖에 되지 않았다. 나도 솔직히 이대로 헤어지기엔 뭔가 아쉬웠다. 가볍게 한 잔 더 하시죠.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나를 빤히 보더니 갑작스러운 제안을 던졌다. 그럼 정태 씨, 우리 집에 올라가서 한 잔 더 하는 건 어때요? 집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 같아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뜻밖의 제안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분위기로 그녀와의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마치 평범한 저녁이 특별하게 변해가는 순간처럼 우리는 자연스레 그 흐름을 타고 있었다. 대화는 이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손님과 주인 또는 친구의 장모와 사위 친구가 아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필요한 한 사람,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줄 동반자였다. 나는 30살의 미혼남인 나는 첫 직장에서 5년 선배인 여자친구를 만나 10개월 넘게 연애를 했다. 서로 2년 넘게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불타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잔잔하고 신뢰감 있는 관계였다. 처음엔 그녀가 33살이라는 점 때문에 만나기가 망설여졌지만 만날수록 마음이 커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과거 연애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애 초기에는 싸우는 일이 전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같은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었다. 결국 여자친구는 내게 이별을 고했다. 나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이별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회사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나는 다시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완강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커플 사진이 올라온 걸 보고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환승이별이었던 것이다. 회사에서 매일 마주치며 아무 일도 없던 듯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그럴수록 나는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었다. 마침 우리 부서의 김 대리가 지방 발령을 고민하던 중이었고 나는 부장님께 나 대신 대구로 발령을 요청했다. 보름 만에 발령 승인이 떨어졌고 나는 대구로 가게 되었다. 이후 창식 장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1년간의 대구 생활이 끝나가고 다음 달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창식 씨 여기서 계속 지내면서 원룸 건물 관리하고 나랑 여행도 다니고 함께 살림 차려서 함께 사는 게 어때?
그녀는 회사도 그만두라고 하며 제게 대구에서 함께 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안정된 일상과 더 많은 시간의 여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일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었고, 그리워하던 여행을 자주 떠날 수 있다는 상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고민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과 기회가 제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단순히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경제적 여유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목표와 경로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제안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